아버지, 저희 이사했어요. 한 달 됐는데요. 그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날 아버지가 아니라 계좌로 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끔찍한 건요, 이사만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제 상가를 담보로 3억 5천을 땡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며느리 통장으로 꽂혔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저는 은행 창구에서 처음 봤습니다. 내 서명으로 내가 모르는 빚이 생겨 있더군요. 아버님이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박살냈습니다. 손주 학원비, 적금, 병원비 등은 모두 서준이라는 이름의 미끼였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도 손주 얼굴은 못 봤습니다. 방문은 1시간만 허락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가족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나자라고 말입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올해 67입니다. 평생 공기업 토목기술자로 일했습니다. 도면 하나로 건물이 서고 다리가 놓이는 걸 봐왔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설계대로만 하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톡톡 화면 터치 2번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격 사연 시작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으로 갔어요. 집도 넓고 좋아요. 재민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준이 학교도 가깝고요. 아버지도 오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언제 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사했다는 사실만 전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손주 서준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서준이가 제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가족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생각해보니 조짐은 있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은퇴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힘드실 텐데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가족회의에서 빠졌습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배려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 귀찮게 하지 말자. 그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를 빼고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상가 관리도 그랬습니다. 제 명의로 된 상가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대출받아서 산 건물입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갚았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보태려고 임대를 놨습니다. 작년에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임대료 받고 세금 내는 거 복잡하시잖아요. 며느리 서연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아버님은 편히 쉬세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통장 관리를 맡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잘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금액이 줄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요. 공실도 생겼고요. 재민이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상가에 들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열쇠가 안 맞았습니다. 자물쇠를 바꿨더군요.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상가 자물쇠 바꿨니? 아, 네. 보안 때문에요. 아버지, 급하세요? 제가 가서 열어드릴게요. 아니다. 괜찮다. 저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내 건물인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하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따지냐고요. 손주 서준이를 보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언제든 갈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이가 뛰어나와 안겼습니다.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안 돼요. 서준이 학원 가야 해요. 아버지,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오늘 약속 있어요. 거절당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가끔 허락받을 때도 규칙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1시간만 계세요. 서준이 공부 시간이라서요. 아버지, 과자 주시면 안 돼요. 치아 관리 중이에요. 제가 손주를 봐도 되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손주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정해졌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인데, 내 손주인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체계적으로 키워야 해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제가 구식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만 만났습니다. 생일에만 연락 왔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짧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끊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이 가족에게 뭐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식들 잘 지내나?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잘 지내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외면한다고요. 손주를 마음대로 볼 수도 없다고요. 자랑스러웠던 가족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운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사했어요. 한 달이나 지나서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멍했습니다. 가족이 이사를 갔는데 한 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니.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짐 싸는 것도 못 봤습니다. 이삿짐 차 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새집 구경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민이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저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대학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됐습니다. 집도 마련해줬습니다. 제가 가진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사 소식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봤자 뭐하나. 어차피 바쁘다고 하겠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시간 괜찮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준비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아버지, 상가 말인데요.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재개발이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재개발? 아버지 상가 있는 지역이요.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어요. 곧 보상금 나올 거예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재개발이라니요. 그게 정말이냐? 네, 확실해요. 서연이가 구청에서 확인했어요. 며느리 서연이가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상했습니다. 제 건물인데 제가 제일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재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상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가족 사업처럼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명의는 그대로 두고요. 운영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게요. 재개발 보상금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니까요. 서연이가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인 것도 복잡하거든요. 아버지 혼자 하시기엔 힘드실 거예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힘드실 거라는 말이요. 저를 배려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능력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서류 몇 개만 작성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아버지한테 손해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며칠 후 재민이가 집에 왔습니다. 서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동의서예요. 상가 공동 운영에 대한 거요. 아버님 명의는 그대로고요. 저희가 관리 운영만 하는 거예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들이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다 읽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복잡한 거 다 빼고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재산은 그대로고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읽어는 봐야지. 아버님, 시간 오래 걸려요. 저희가 변호사한테 다 확인받은 거예요. 문제 없어요. 재민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못 믿으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손에 끼칠 일을 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인데. 아들을 못 믿으면 누굴 믿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서연이가 펜을 건넸습니다. 표시된 곳이 5군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한도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서연이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빠르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본 하나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 네.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서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저희 가봐야 해요. 서준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서준이는 안 데리고 왔냐? 오늘 학원 있어요. 다음에 데리고 올게요. 그렇게 둘은 떠났습니다. 서류 사본도 안 주고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맞나? 너무 빨리 진행된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명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윤 고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해서요. 대출이요?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네. 지난달에 상가 담보로 3억 대출 실행되셨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억이요? 상가 담보요? 잠깐만요. 제가 직접 간 적이 없는데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오셨던데요. 대리인이요. 설마. 급하게 은행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서명도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처리된 겁니까? 한 달 전이요. 보증인은 며느리인 서연 씨로 되어 있네요. 대출금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서연 씨 명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집으로 돌아와서 재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상가 담보로 대출 받았다며? 아, 그거요?
아버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사업 자금? 무슨 사업? 상가 리모델링이요. 재개발 전에 가치를 높여야 보상금을 더 받아요. 아버지한테도 이익이에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바쁘실까 봐요. 서류도 복잡하고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하려고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바쁘실까 봐요. 귀찮으실까 봐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동의도 필요 없었습니다. 재민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내 건물인데 내가 모르게 대출을 받다니.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다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곧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다 갚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그럼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상가 임대료 들어오는 통장이었습니다.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입금액은 줄고 출금액은 늘었습니다. 관리비 명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갈 리가 없는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서명한 그 서류,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대로 읽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아들을 믿은 걸 후회했습니다. 아니야. 아들이 날 속일 리가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가에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열쇠는 맞지 않았습니다. 옆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옆가게 누가 쓰고 있는지 아세요? 아, 거기요? 한 달 전부터 젊은 부부가 와요. 뭔가 사무실처럼 쓰던데요. 젊은 부부요? 설마 재민이와 서연이? 임대료는 누가 받고 있나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약서는 그 부부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 건물인데, 내가 주인인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상가 관련 서류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것들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서명한 서류, 그게 뭔지 확인해야 해. 하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나중에 준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지난번에 내가 서명한 서류 말인데 사본 좀 보내줄 수 있겠니? 아, 네. 아버님, 곧 보내드릴게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바쁘면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보내줘라.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재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서연이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 서류 사본 좀 달라고 전해줘라. 네, 아버지.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여전히 서류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주는 거지? 거기에 뭐가 있길래?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게 이상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내 재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되세요? 왜?
서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잠깐만 들르시면 안 될까요? 손주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달 넘게 못 본 서준이었습니다. 그래, 언제 가면 되냐? 오후 2시쯤이요. 그때 서준이 학원 가기 전이에요. 1시간 정도만 계셔야 해요. 1시간이요. 또 시간 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오후 2시에 맞춰 갔습니다. 세종의 새 집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컸습니다. 35평은 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이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서준아, 보고 싶었다. 저도요, 할아버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구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차 드릴게요. 고맙다. 서준이와 놀았습니다. 블록을 쌓았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서준이 이제 학원 가야 해요. 시계를 봤습니다. 3시였습니다. 겨우 1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네, 영어 학원이에요. 늦으면 안 돼요. 서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좀 더 놀아요. 서준아, 학원 가야지. 할아버지는 다음에 또 오실 거야. 서연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재민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차 한잔 하세요. 앉았습니다.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서준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요. 영어, 수학, 피아노까지 하니까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드는데? 150만 원 정도요. 요즘 유치원생들 다 이렇게 배워요. 안 시키면 뒤처져요. 150만 원이라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죄송한데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형편이 어렵다고? 너 회사 다니잖니? 네, 다니는데요.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차도 할부 중이에요. 빠듯해요.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서준이는 아버님 손주잖아요. 손주 교육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서준이가 잘 되면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말이 교묘했습니다. 투자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잘 되는 게 내 덕분이라고요. 그래, 손주니까. 손주를 위해서라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50만 원만 도와주시면 돼요. 50만 원? 네, 학원비 일부만이요. 나머지는 저희가 할게요.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서준이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좋은 대학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그렇긴 하지.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 알았다.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서준이한테도 할아버지가 학원비 대주신다고 얘기할게요.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보내기로 했습니다. 연금에서 빼야 했습니다.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주니까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서준이 피아노 학원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 지금 다니는 곳은 수준이 낮아요.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요. 그런데 한 달에 20만 원 더 들어요. 또 돈이었습니다. 20만 원? 네, 1대1 레슨이라서요. 서준이 재능이 있대요. 선생님이 콩쿠르도 나가라고 하시던데요. 콩쿠르요. 손주가 재능이 있다니 기뻤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재민아, 나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아버지, 상가 임대료 나오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실 거예요. 상가 임대료라고. 그게 지금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그게 요즘 잘 안 들어온다. 그럴 리가요. 제가 관리하는데요. 매달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말이 이상했습니다. 임대료는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 통장엔 없었습니다. 재민아,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냐? 관리비, 세금, 보험료요. 다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지기 싫었습니다. 알았다.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준이 할아버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월 70만 원이네.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서연이었습니다. 아버님, 서준이가 아파서요. 병원비가 좀 필요해요. 많이 아프냐? 감기인데 오래 가요. 좋은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30만 원 정도요. 검사도 해야 하고 약값도 비싸서요. 또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아프다는데 어떡합니까? 알았다.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서준이가 잘 클 수 있어요. 그렇게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학원비였습니다. 병원비였습니다. 옷값이었습니다. 장난감 값이었습니다. 매번 이유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이러다가 다 없어지는 거 아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손주를 못 볼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준이를 보러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갔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곤란해요. 서연이가 문 앞에서 막았습니다. 왜? 약속했잖니. 서준이가 친구랑 놀기로 했어요. 갑자기 오시면 애 스케줄이 꼬여요. 5살짜리 아이에게 스케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잠깐만이라도. 아버님, 다음에 오세요. 미리 말씀하시면 시간 맞춰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돈은 받으면서 손주는 못 보게 하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거절당할까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뭐지? 그냥 지갑인가? 손주를 사랑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기꺼이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만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후원자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재민이가 집에 왔습니다. 서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서준이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서연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서준이 이름으로 적금을 들려고요. 교육 자금 마련용이에요. 적금? 네, 매달 100만 원씩 넣으려고요. 10년 뒤면 목돈이 되잖아요. 서준이 대학 갈 때 쓸 수 있어요. 100만 원이라니. 그것도 매달이라니.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버님,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재민이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서준이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서준이가 크면 할아버지 은혜를 알 거예요. 서준이를 위한 거라고? 그런데 왜 내가 전부 내야 해? 입 밖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얼마나 낼 건데?
저희요? 저희는 생활비 벌기도 빠듯해요. 아버지 도움 없으면 못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분하실 거예요. 그거 서준이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미리 투자하시는 거예요. 말이 교묘했습니다. 제 재산을 제가 쓰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했습니다. 손주한테 물려줄 거니까 지금 쓰라고요. 이게 맞나? 내 노후 자금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라는 이름 앞에서요. 생각 좀 해보마. 아버님,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금리 좋을 때 들어야 이득이에요. 압박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아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또 제대로 읽지 못한 채로요. 두 사람은 금방 떠났습니다. 용건만 끝내고 간 겁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이제 매달 100만 원이 더 나갑니다. 상가 수익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지는 건 없었습니다. 다 어디로 가는 거지? 내 돈인데. 무기력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환하게 웃던 서준이요. 서준이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서준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재민이와 서연이를 위한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믿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손주니까요. 하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서준이 적금 명목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병원비도 아꼈습니다. 약도 밥만 먹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였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했습니다. 재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다. 왜요, 아버지? 생활비가 부족해서 말이다. 아버지, 상가 수익 나오잖아요. 그게 내 손에는 안 들어온다. 그럴 리가요. 제가 관리비 빼고 다 드리는데요. 말이 안 맞았습니다. 임대료는 나온다는데 제 통장엔 없었습니다. 재민아, 그럼 통장 내역 좀 보자. 아버지, 저 바빠요.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또 나중이었습니다.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언제? 이번 주 안으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민아, 통장 내역 보내줘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곧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직접 상가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상가는 시내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이요. 30년 동안 지켜온 재산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기획.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서연기획? 이게 뭐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 주인이 누구요? 서연 대표님이신데요. 서연 대표요. 며느리가 대표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 어디 있소? 지금 외근 나가셨어요. 약속 있으세요? 약속이요. 제 건물인데 약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건물 주인이요. 네, 주인이요?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건물주님이시면
한도윤 사장님 아니세요? 맞소. 내가 한도윤이요. 아, 그러시구나. 잠시만요. 여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대표님, 건물주님이 오셨는데요. 네, 한도윤 사장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표님이 곧 오신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상이 3개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기획,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내 허락도 없이. 30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요?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아, 네.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상가 관리한다고요. 관리가 이런 거냐? 내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고. 아버님,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법인이 필요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말이 빨랐습니다. 준비된 대답 같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님, 복잡하실까 봐요. 저희가 알아서 하려고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복잡하실까 봐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임대료는 어디로 가는 거냐? 회사 운영비로 쓰고 있어요. 관리비, 인건비, 세금 다 내야 해요. 그럼 내 몫은? 아버님, 저희가 매달 드리잖아요. 서준이 적금이요. 말도 안 됐습니다. 임대료는 회사가 가져가고요. 제 돈으로 손주 적금을 든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 아버님, 화내지 마세요. 다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를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재산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 은행 좀 가봐야겠다. 은행요? 왜요? 확인할 게 있어서. 아버님,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갈 수 있다. 서연이를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은행은 가까웠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상가 담보대출건 확인하러 왔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대출 잔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이요. 석 달 전엔 3억이었는데요. 왜 늘었습니까? 추가 대출 실행되셨네요. 2달 전에요. 추가 대출? 나는 신청한 적 없는데요. 대리인이 오셨습니다. 서연 씨요. 또 며느리였습니다. 추가로 얼마를 받은 겁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요. 제 허락도 없이요.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서연 씨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며느리 통장으로 넣었다고? 이거 사기 아닙니까? 고객님, 서류상으론 문제 없습니다. 고객님 도장과 서명이 있어요. 그 서류였습니다. 석 달 전에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한 그 서류요. 거기에 대출 동의서도 있었구나. 나는 바보처럼 서명했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출 용도는 뭡니까? 사업 자금이요. 무슨 사업? 서연기획 운영 자금으로 나가 있네요. 서연기획이요. 며느리 회사요. 내 돈으로 며느리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원금 상환은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자만 내고 계십니다. 이자만이요.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월 150만 원 정도요. 150만 원이요. 매달이요. 그럼 상가 임대료가 다 이자로 나가는 거네. 그래서 내 손에 남는 게 없구나.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임대료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운영비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자 갚는 데 썼습니다.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것도 며느리 통장으로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나 봅니다. 물 좀 주세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분,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까? 대출 상환하시면 됩니다. 3억 5천만 원을요? 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기 혐의가 있다면요. 사기 혐의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가족을 고소한다고? 내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서연한테 들었어요. 은행 다녀오셨다며요? 오해 푸시죠? 저녁같이 해요. 오해요. 이게 오해입니까? 3억 5천이 오해입니까?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서연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버님, 은행에서 이상한 말 들으셨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뭘 설명하게? 대출은 사업 때문이에요. 곧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다 갚을 거예요. 아버님한테 피해 안 가요. 피해 안 간다고? 지금 내 건물이 담보로 잡혀 있잖아. 아버님,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다 계획이 있어요. 서연아, 추가 대출 5천만 원은 뭐에 썼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대답 못하겠어? 아버님, 그건 사업 자금이라며? 무슨 사업에 5천만 원이 필요해? 아버님, 회사 운영이 쉽지 않아요.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요. 직원은 한 명뿐이던데 곧 더 뽑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그 돈 어디 썼어? 아버님,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로는 힘들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가족이 날 이렇게 속였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손주를 위해 기꺼이 모든 걸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뭘 해야 하지? 답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손주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준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바보였구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게 더 아프더라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정확히 알아봐야 해. 오랜만에 면도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토목기술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상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건축물 대장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챙긴 것들이었습니다. 책상에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도면을 봐왔습니다.
설계도를 분석했습니다. 숫자와 선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계약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놓치지 않고요. 여기 이상하네. 석 달 전 서명한 서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사본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대출 서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 확인되면 발급 가능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은행으로 갔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대출 서류 사본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제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석 달 전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 날짜였습니다. 6개월 전? 그때는 대출 얘기도 없었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6개월 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맞다. 그때 재민이가 서류를 가져왔었습니다. 아버지, 상가 세금 문제 때문에요. 서명 좀 해주세요. 세금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서명했습니다. 그게 대출 서류였구나. 나를 속인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증거가 필요해. 계속 읽었습니다. 대출 용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및 사업 확장. 하지만 리모델링은 없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간 거지? 다시 은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출금 3억 원이 나갔습니다. 서연이 통장으로요. 그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무료 상담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 가능합니까? 오후 3시에 오세요. 약속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사기라고요? 네, 허위 사실로 서명받았고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어요.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요. 가족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민사로 가시면 계약 무효 소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얼마나요? 1년에서 2년 정도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좋죠. 어떤 증거요? 대출금 사용 내역이요. 서연 씨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되면 좋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행 거래 내역 조회 신청하시면 돼요. 소송 들어가면 법원에서 요청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소송이라니. 가족을 상대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재산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상가 매입, 15년 전 대출 완납, 2년 전 재은퇴, 1년 전 아들이 관리 제안, 6개월 전 첫 번째 서명, 석 달 전 두 번째 서명, 2달 전 추가 대출, 한 달 전 아들 가족 이사, 일주일 전 진실 발견. 시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이었을까?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계약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잠깐,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서명 날짜요.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재개발 예비지정 고시일이네. 심장이 뛰었습니다. 재개발 예비지정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를 떠올렸습니다. 재민이와 만난 게 3년 전이었습니다. 결혼한 게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획했던 건가? 아니면 결혼 후에 알게 된 건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는 분명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쟤를 속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민이한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안 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구청에 갔습니다. 재개발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재개발 예비지정 공고문 볼 수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직원이 자료를 출력해줬습니다. 예비지정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이 맞았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공개됩니까? 예비지정 한 달 전에 사전 공람 들어가요. 그럼 7개월 전부터는 알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됐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개월 전, 서연이는 그때부터 알았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증거가 모였습니다.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 시점에 대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거짓말로 서명받았습니다. 대출금을 빼돌렸습니다. 회사를 차렸습니다.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처음부터 계획된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굴면 진다. 냉정해야 해. 며칠 동안 더 자료를 모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받았습니다. 구청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상담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망설였습니다. 정말 해야 하나? 가족인데.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날 가족으로 대했나? 아니잖아. 나는 그저 이용당한 거야. 결심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민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재민아, 내일 만나자.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자. 아버지,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일 오전 10시. 우리 집으로 와라. 서연이도 데리고. 아버지, 꼭 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어.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지겠지. 가족이라는 이름도, 아버지라는 자리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존엄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재산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싸움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토목 기술자였어. 도면대로 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습니다. 1시간 후면 재민이가 올 겁니다. 마지막 대화가 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가 아니라요. 피해자와 가해자로서요.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챙겼습니다.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10시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재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일들이다. 서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출 서류,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재개발 고시문.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6개월 전 서연 너는 재개발 정보를 알았지. 아버님 그게 7개월 전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됐어. 그때부터 계획했구나. 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금 문제라며 서명받았지. 그게 대출 서류였어. 재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억 원을 내 통장으로 빼돌렸어. 사업 자금이라고 거짓말했지. 아버지, 오해예요. 설명할게요. 추가로 5천만 원 더 받았지. 내 허락도 없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회사 차렸지. 내 건물에서. 내 허락도 없이. 아버님, 다 아버님을 위한. 닥쳐.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나를 위한 거라고? 그럼 왜 거짓말했어? 왜 숨겼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이용했지. 학원비, 적금, 병원비. 다 핑계였어. 서연이 눈을 피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받아갔지. 내 노후 자금까지. 재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3억 5천만 원이 죄송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 진짜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갚으려고 했어요. 언제? 몇 년 후에? 그동안 이자는 누가 내? 그건 내 상가 임대료로 이자 내고 있잖아. 내 돈으로 내 빚 갚는 거야.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잘 되면 다 갚아드릴게요. 사업? 무슨 사업? 텅 빈 사무실에 직원 한 명인 게 지금은 그래도 곧. 거짓말 그만해. 손바닥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서류가 흩날렸습니다. 5천만 원은 어디 썼어? 솔직하게 말해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샀지? 명품 가방 샀지? 해외여행 갔지?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 맞아요. 썼어요. 그게 어때서요? 뭐? 아버님, 재산 어차피 재민이가 물려받을 건데요.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리 쓴다고? 내가 살아있는데? 재민이가 서연이를 말렸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아버님도 나중엔 다 재민이 주실 거면서. 서연이가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혼자 그 큰 재산 관리 못하세요. 뭐라고? 나이도 드셨고 요즘 세상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도둑질이지. 도둑질이요? 가족끼리 무슨 도둑질이에요? 서연이가 비웃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아버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 그럼 법정에서 보자.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계약 무효 소송 낼 거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도 하고. 재민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설마 진짜로 그러실 건 아니죠? 왜 안 돼? 너희가 날 고소해도 되고 나는 안 돼? 아버지, 저희 가족인데요. 가족? 웃었습니다. 가족이 이래? 속이고, 빼돌리고, 거짓말하는 게 가족이야? 아버지,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어? 언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사 간 것도 한 달 후에 말했지. 손주도 마음대로 못 보게 했지. 그건 내 건물인데 내가 들어갈 수도 없었어. 이게 가족이야?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믿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랑 이미 상담했어. 다음 주에 소송 들어간다.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재민이 전가자 돼요. 그건 내 남편한테 말해. 왜 아내 말 듣고 아버지를 속였냐고. 재민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일어서. 아버지, 일어서라고. 재민이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었어. 내가 평생 사랑한 자식이었어. 아버지, 그런데 언제부터 날 짐으로 본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 언제부터 내 재산만 본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사랑이었어? 효도였어? 재민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힘들었어요. 서연이가 계속 내 아내 탓하지 마. 서명한 건 너야. 아버지, 거짓말한 것도 너야. 나를 속인 것도 너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둘 다. 아버지, 안 나갈 거야? 경찰 부를까? 서연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요, 재민 씨. 여기 더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재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아.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계약 무효였습니다. 대출 취소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명령이었습니다. 재민이와 서연이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됐습니다. 상가는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출금은 강제 집행으로 회수됐습니다. 재민이네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차도 팔렸습니다. 서연이는 재민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혼 소송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재민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준이는 친정 외할머니가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상가를 정리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서준이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 서준이가 크면 할아버지를 찾아올지도 모르지. 그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저도 다시 살아갈 겁니다. 가족은 없어도요. 존엄은 있으니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엄까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다가 자신을 잃지 마세요. 주인공과 당신을 응원하신다면 톡톡 화면 터치 2번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